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노인암 치료 무엇이 다른가인데요. 이제 암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이제 치료 결정이라든지 치료 방법은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노인암 치료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치료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노인암 환자들한테서 치료 성적이 어떤지 보고, 이제 원래 이제 노화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랑, 이제 저희는 이제 노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평가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러한 평가에 근거해서 노인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와 이제 치료의 이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환자와 같이 이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좀 보시면 이제 8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일주일 전부터 혈변으로 내원을 하셨고, 이제 뭐 입맛이 없고 이런 증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이렇게 대장암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간에 이제 다발성 전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대장암 4기의 간전이고 82세 여자 환자인데, 전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항암 치료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이제 대화가 이제 오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은 어렵고 이제 하는데, 이제 환자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치료 안 한다고 하시죠. 때가 되면 간다고 하시고,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치료를 좀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환자는 계속 이제 치료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좋다고 하지만, 이제 보호자도 이제 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러시니까 이제 교수님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이제 여쭤보죠. 그러면 제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치료라는 게 이게 뭐 딱히 이렇게 정해진 바 없이 그냥 이제 연세가 이제 많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보시면 남자 90세 이제 환자분이시고 2달 전부터 무기력증으로 이제 내원하셨고, 이제 그 기저질환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증상이 많으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위내시경에서 위암이 진단되고 간에 이제 조그마지만 이제 간전이가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90세 이제 남자 환자분이고 이제 전 상태가 안 좋으신 환자분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분은 이제 입원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피가 났고 이제 수혈하고 이제 괜찮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보호자가 이제 그러면 보호자는 이제 90세이지만 계속 이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치료가 좀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보호자는 치료를 원하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이제 저희 아버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도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환자분이랑 이제 그 보호자분도 다 이게 아시거든요.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수술도 조금 힘들 것 같고, 항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도 또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한 건데,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암 환자라고 해서 치료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우선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거는 다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원래 이제 고령자석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 계속 시대가 변하면 이제 경로석이 더 이제 넓게 차지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익히 다 알려져 있고, 이게 암도 이제 어느 정도 노화의 이제 병이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조금 이제 암의 이제 이렇게 발생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임상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걸 갖다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게 좋으니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비율은 이제 노인들한테서도 이제 암은 많이 발생하지만 임상시험 비율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치료는 노인들한테 다 적용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은 이제 그 종양이 조금 일부에 따라서는 이제 특징이 다른데, 이러한 특징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뭐 암이 생기면 다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일부에서 다를 수가 있고, 이제 임상 시험에 이제 노인 환자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임상 시험 결과를 바로 이제 노인 환자들한테 적용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노인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은 어떻게든지 힘들더라도 완치를 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지만,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은 그런 것보다 이제 자녀 여명을 고려해서 수술 후에 이제 재발을 갖다가 이제 예방으로 한다는 그런 이제 항암 치료는 좀 안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아주 고직적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삶의 질을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가 이제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잘 이제 아시는 것처럼 노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장기 기능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모든 장기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망이라든지 수면 장애, 이제 요실금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걷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노화의 이제 그러한 이제 현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항암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항암 치료는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을 몸에 주입했을 때 어떠한 이제 약효가 보이고 분포가 보일지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 몸에는 수분이 빠지고 이제 체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약물의 분포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한테 항암 치료를 하면 이게 DNA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복제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복제가 조금 더디면서 이제 부작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거의 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약물 농도가 더 올라가게 돼서 부작용이 더 증가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지방이 증가하고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약물 분포가 달라질 수가 있고, 이제 흡수 장애 같은 것 때문에 먹는 약은 이제 효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처럼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때 이제 무슨 이렇게 감기라도 들리면, 감기가 든 다음에 굉장히 이제 나이가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임계점이 계속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임계점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길로 이제 더 이제 회복을 못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한테 이제 할 때는 항암 치료 해가지고 힘들다가도 다시 또 이제 다음 주기가 되면 이제 금방 이제 회복하는 이제 반면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그런 이제 회복이 이제 안 되고 그러한 임계점을 넘어버려서 이제 더는 이제 이전처럼 못 돌아올 수가 있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약을 갖다 쓰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때문에, 저희가 이 항암 치료할 때 보통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이 아무리 이제 멀쩡하셔도 저희가 용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시작해서 그런 걸 이제 천천히 이제 봐가면서 용량을 또 올리는 걸 많이 이제 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노인분들한테는 다른 이제 기저질환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이 약물을 갖다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복용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이제 8.6%고, 이제 이렇게 5개에서 9개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이제 36% 정도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이래 약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이게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있고 그냥 알아서 또 이렇게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약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뿐만 아니고 약물 상호작용이 증가해서 우리가 이제 뭘 갖다 예상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중요한 약을 빠뜨려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약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절 위험도라든지 이런 이제 약물 때문에 생긴 부작용을 또 약으로 막는 이제 악순환 고리에 걸려들 수가 있고, 노화 증후군에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과다 복용이 제일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결정하는데, 이제 노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제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 하면 이제 영양 상태, 그다음에 인지 기능,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사는지, 그다음에 가족 중에서 누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지 하고, 이제 약을 몇 가지 드시는지, 잘 걸어 다니시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암의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평가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노인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암 치료했을 때 이제 주요 독성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갖다 넣어서 해보니까 이렇게 리스크를 나눴을 때 리스크가 올라갈수록 이제 중증 독성이 많이 생기더라.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했을 때 중증 독성이 얼마나 이제 많이 생길지, 누가 많이 생길지를 노인 평가를 하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런 독성 예측 모델을 저희 병원 포함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노인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5사이클을 해도 한 30% 정도밖에 안 생기는 반면에 이제 하이 리스크면 거의 다 94% 정도의 환자분들이 거의 다 이제 중증 독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독성이 얼마나 생길 줄 알고 이제 미리 대비도 할 수가 있고 약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치료하다가 갑자기 외래도 안 오시고 치료의 수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노인 평가를 하면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 포함해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기 사망을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조기 사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조기 사망도 예측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WHO에서 이제 연세가 80까지가 됐으면 그 이후로 이제 자녀 연명이 몇 살까지 더 이렇게 살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뿐만 아니고 저희가 노인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의 기능으로 지금 현재 나이에서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고, 저희 병원에서 만든 것도 이제 5년이랑 3년 생존율을 노인 평가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평가를 하면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 결정 및 치료 대상의 이제 선정 때 조금 더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거 해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냥 이야기로 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보다 노인 평가를 하면 20% 정도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려던 치료에 변경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 한 80% 정도는 치료의 그 강도를 조금 더 이렇게 낮춰서 치료를 했다는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이렇게 살피면 부작용도 좀 덜하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런 식의 치료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는 저희가 이미 저희 병원에도 노인 평가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평가를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비단 항암 치료뿐만 아니고 수술하기 전에도 이제 수술했을 때 수술 후에 이제 뭐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위험을 갖다가 예측하는 모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나쁜 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최근에 이제 노인 중재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병원의 노인병 내과 김광희 교수님이 주도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시험의 코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개가 이제 급성기로 이제 입원하는 암 진단을 받은 분들한테 이제 노인 평가 기반한 노인 중재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이렇게 좋을지를 보는 연구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노인평가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돕는다고는 돕지만 그게 어떠하게 더 이렇게 좋다는 걸 근거를 갖다가 낼 수는 없는 지금 상태인데 그런 걸 좀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인암에서 치료 성적은 저희가 이제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근거를 가지고 노인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근거가 조금 불확실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노인들은 이제 암 외에 다른 이제 요인들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이제 그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뭐 자녀 연명도 고려를 돼야 되고 노인 평가가 중요하고 이제 노화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 결정 외에 이제 보호자나 이제 환자의 이제 평소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대해서 이제 치료가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치료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의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노인암 치료 이제 결정할 때 뭘 제일 이렇게 중요시 하느냐 뭐 이렇게 해보니까 1순위 1위가 환자의 결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환자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드린다 그 말이죠. 이제 환자가 평소에 치료를 안 받겠다면 치료를 안 해드리고, 치료를 받겠다면은 조금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암 병기,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상태를 평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환자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 결정이 다 언제나 이제 옳은 건 아닌데, 이제 노인이라고 해서 적정한 치료가 필요한 거지 이제 치료를 뭐 과하게 하면 부작용이 증가, 의료비 증가할 테고, 그 다음에 치료를 덜하게 되면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더 오래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시면 조금 이제 항암 치료도 이제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61% 정도가 치료가 덜 들어가게 되는 39% 정도가 치료가 덜 들어가게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정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55% 정도가 치료를 더 받고 있다
이제 조사 결과도 있듯이 조금 적정한 치료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본 설문조사에서 의사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좀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임상 진료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진료 지침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암학회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이제 학회의 선생님들을 갖다 받아서 이제 이러한 치료를 좀 정리를 해서 치료를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 목요일 날 1시쯤에 돼가지고 노인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결정하기 어렵거나 그런 걸 노인탁제 올려주시면 이제 노인병 내과쌤이라든지 뭐 외과 내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를 하는 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노인암 환자한테 발생하는 암이 크게 이렇게 다르진 않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치료는 조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암마저도 이제 근거가 부족하지만 치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되면 치료를 하시면 되고, 노화 노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제 치료 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 평가가 중요하게 되는데 잘 평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고, 이제 노인 중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쌓이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의료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공고안도 만들고 있고 계속 이런 걸 노인 평가도 필요하고 이렇게 잘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